삼복 도로를 품은 원도심 산골마을, 바다와 함께 부산을 상징하는 풍경인데요. 최근 원도심 단체 관광이 늘면서 지역 경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의 대표 여행지 감천 문화마을. 몰려든 관광객들로 골목 한쪽이 꽉 찼습니다.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는 이색적인 풍경에 삼복도로를 걸으며 느낀 다리 통증은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부산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안 와봤었는데 너무 이쁜 곳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또 오고 싶어요. 이번 원도심 여행 참가자는 400여 명. 대전에서 일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한꺼번에 당일 여행에 나선 겁니다. 같은 상품으로 원도심을 찾는 사람이 매달 1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 여행객이 방문한 건 이례적입니다. 원도심 쪽에는 작은 소규모 단위의 개인 여행객들은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단체로 부산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해운대나 광안리나 태종대에 집중된 그런 단체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원도심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열악한 도로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대형 버스가 삼복도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주정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행 상품이 볼거리와 먹거리에 치중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관광정책이 해운대, 광안리 등 명소에 집중됐다면 이제 원도심 관광을 살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 IBC는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앞두고 미공개 영상과 기록을 연속 보도합니다. 부마 항쟁과 11.6은 어떻게 세계에 알려졌을까요? 79년 10월 부산을 자맹 취재한 외신 기자들의 리포트를 공개합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마 항쟁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계엄사 보도검열 결과라는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지시하고 몇 건씩 통제했는지 매일 기록했습니다. 아침마다 팩스가 내려옵니다. 뭐 쓰지 마라. 뭐 크게 써라. 특히 대통령 관계는 크게 써라. 우리 자료를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다 읽고 도장 찍어줍니다. 검열 필 도장을 찍어줍니다. 10월 21일 보안사 상황 일지에는 미국 지상파 등 외신 기자 14명이 문공부 승인 없이 부산을 방문했다. 계엄군을 촬영했다가 공수부대에 연행돼 필름을 뺏기고 훈방됐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며 동선을 추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 기자들이 잠행 취재에 성공했습니다. Government buildings and police were attacked by students 4 nights in a row. Residents are checked and admonished to stay off the streets. A 10 p.m. curfew is strictly enforced. 청와대 출입 특파원들이 계엄군을 따돌리고 촬영한 것입니다. So his authoritarian government has trucked thousands of soldiers into 2 South Korean cities. Carrying M16 rifles with bayonets, the soldiers, outfitted in riot gear, have virtually laid siege to the downtown sections of Busan and Masan.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제명한 것이 항쟁의 원인이 됐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Park has succeeded in eliminating his political foes, but not the consequences. Bill Rediker, ABC News. 그리고 부마 항쟁 며칠 뒤 발생한 대통령 시해 사건. The State Department has informed a group of senators that Park Chung-hee was assassinated. 수사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김재규의 범행 동기에 의문을 표합니다. Kim Jae-kyu, the Korean CIA director who has admitted killing his lifelong friend and fellow soldier, President Park. It is Kim's close ties to Park that make his act so baffling and mysterious. 한국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의문과 기대가 녹아 있습니다. But there are other questions to be answered here. Who will lead a new government? And how will the Constitution be changed to keep it from becoming as repressive as the government of Park Chung-hee? Rick Davis, NBC News, Seoul.
그러나 차기 지도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고 유신 헌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황희재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도시철도 운임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파장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산하공공기관 혁신안에 이 도시철도 운임 조정 정례화 계획을 실행 과제로 포함시켰다는데요. 요금 인상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공공기관 혁신의 주요 실행 과제일 수 있냐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부산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대구, 경북 지역이 먼저 합의를 깼다고 공격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우호적인 태도로 대구, 경북 지역 지지를 얻는 데 주력해왔는데요. 하지만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이 답보 상태에 빠지는 등 이상 시로가 켜지자 공세적 자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이 강조되자 부산 지역 조선기자재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독자 기술을 개발해 외국 조선소와 선주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형 선박 발주 시장이 열리면서 이번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독자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같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부산 시민의 지지도가 처음으로 70%에 올라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의 여론조사 결과 특히 중도 무당층의 지지도가 올랐다는데요. 동남권 관문공항이 부산 시민에게 정쟁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10월도 중순에 접어들며 이번 주는 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점차 가을산도 형형색색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오대산과 설악산은 단풍이 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종일 맑고 푸른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단 경남 내륙은 아침까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내륙은 기온이 10도 아래를 보이며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4도, 양산은 25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주 중반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미탁이 경남을 핥히고 간 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경남 곳곳에는 당시 태풍이 몰고 온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데다 또 수억 원이 드는 처리 비용도 골칫거리입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트병과 스티로폼이 자갈밭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쉴 새 없이 갈퀴로 쓸어 담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담긴 포대자루가 보시는 것처럼 수두룩한데요. 이 양이 인력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탓에 배를 이용해 인근 항구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50km 남짓 이동한 한 해수욕장. 굴착기로 104장의 수북이 쌓인 폐목재 더미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일반 쓰레기, 그다음에 초목류, 그다음에 재활용류 이거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분류 작업을 병행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과 남해안 경남 해역에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만 590여 톤. 최근 3년 사이 자연재해로 흘러들어온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입니다. 문제는 처리 비용입니다. 염분을 머금고 있는 해양 쓰레기는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처리 비용보다 4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 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 대책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제시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없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 그제시 예산으로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데 있어서 경남에서 이번 해양 쓰레기 처리에 쓴 비용만 2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부터 워라밸과 같은 사회운동까지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성향숙 원장을 김윤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맞는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성향숙 원장. 여성가족개발원의 전신인 부산여성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해 10년간 대학 강단에 섰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가부장성이 굉장히 저희 아버지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성 중심의 어떤 사고를 하게 되는, 오히려 여성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자각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한테서 이제 받은 부분도 있고,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이제 당면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요구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주된 업무는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일, 사회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는 관찰자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스쿨미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좀 개선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인식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에 대한 요구도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일생활 균형 정책이라는 거는 가족과 기업 단위에서 나눠보자면 기업에서는 효율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빨리 마치고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강조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좀 서로 알아가고 이야기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조화로운 어떤 그런 견해를 갖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성과 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보수적인 편. 성 원장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쯤 강서구 명지동 스타필드 부지의 한 매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2살 A씨가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2인 1조로 작업을 했지만 추락으로 인해 머리에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의 복지 담당 여성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흉기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양산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주민이 흉기를 들고 와 여성 공무원을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산시는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 복지 담당 부서에 파출소 출동 요청 신호를 보내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도 구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66대 76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전반을 38대 32로 앞선 채 마친 KT는
3쿼터 들어 머피 할로웨이와 셰넌 쇼터를 앞세운 전자랜드의 반격에 50대 55로 역전당했습니다. 4쿼터에서 KT는 수비 허점을 보이며 실점을 막지 못해 전자랜드에 결국 10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KT는 최근 2시즌 동안 전자랜드의 2승 10패 전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1군 감독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레리 서튼 전 피츠버그 코치를 2군 퓨처스 감독으로 영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롯데는 서튼 감독을 데려온 이후로 경험과 성품을 들었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의사소통 능력도 뛰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단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서튼을 일단 2군 감독으로 데려와 한국 야구와 선수들을 판단할 시간을 준 뒤 1군 감독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해공항의 지형적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덕도 선호 의견을 밝힌 민간 항공조종사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관한 여론전을 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김해 신공항의 여러 문제점을 주장한 부산시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함께 열린 아시아 필름 마켓에서 568차례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영상 콘텐츠 거래 시장인 아시아 필름 마켓은 올해 56개국 963개 업체에서 2,188명이 참가해 지난해 대비 22%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마켓에서도 총 48편의 콘텐츠가 선보이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산 인구 감소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구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33건과 동의안 36건, 의견 청취안 3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7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며 오는 23일과 24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는 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대산과 설악산은 단풍이 절정기로 접어들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도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종일 맑고 푸른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단 경남 내륙은 아침까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주 중반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